이분의 마지막 소원은 본인이 잘못 살아와서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발병된 것이다 라는 결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최근 학교급식실 조리 업무 노동자 47명이 집단 산재 신청을 했는데 급식실 노동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급식실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환기 시설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작업자의 머리 위로 빨려 들어가는 이 환기 시스템이 가장 문제이거든요. 환기 깁스를 전면 교체하는 조치가 교육부와 그다음에 노동부가 같이 협의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리흉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단이나 조리 방법도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재 신청 암 환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혹시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급식실 노동자의 요구는 절실합니다. 숨을 좀 쉬게 해달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리흉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 이제 다들 알려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에는 이 조리흉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니까 이걸 지금 제도로만 해서 이제 교육부와 노동부가 이제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해당 노조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뤄지고 있는 상태여서 좀 특화된 이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특화된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 검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직업성 암 환자 찾기 119라고 하는 공익단체를 만들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실태 조사하면 되거든요. 암 환자들 찾으셔가지고 또 노동부가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산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리움이 1급 발암물질인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당사자들이 지금 작업환경 측정을 좀 해라, 전체가 건강검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랑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가요? 조리흉과 관련해서 보건관리 방안이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기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조리원 건강진단 실시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리실 보건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조리를 하면서 조리음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고사보다는 직업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직업성 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성 암 자체가 조기에 발견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 한 통의 탄원서를 받았는데요. 학교급식실 조리사로 24년간 근무하다가 2015년도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고요. 현재 암이 뇌까지 전이돼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애 마지막 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마지막 소원은 본인이 잘못 살아와서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발병된 것이다 라는 결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죽기 전에 산재 인정을 받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인데요. 산재가 신청하고 나면 기다리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거죠. 학교급식 노동자들처럼 원인이 명확하고 적어도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면 당연히 조리움 때문에 폐암 걸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인과관계 추정으로 해서 빠르게 산재 신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최초 사례일 경우는 그 원인 규명이나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심층 분석이 필요해서 지금 보여주셨다시피 좀 오래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학교 급식조리원입니다. 그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그 원통해 하면서 결국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준비한다고 했는 가이드라인 안에 이제 작업 환경 측정에 조리움을 포함하는 거, 그리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조리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 방법, 그다음에 조리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꼭 좀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꼭 당사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 좀 포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인 조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추정의 원칙 관련되면서 공단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급식실 폐암은 공단 내에서 동일 조건이면 동일 근무 조건이면 역학조사 없이 질병판정위원회에 올린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었는데 최근 사례가 막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질판이 올렸는데 질판에서 반대로 이건 안 된다, 이거 역학조사해라, 현장조사해라라고 내려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 걸리신 명확한 경우는 빨리 지침화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그 추정원칙을 법제화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제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침이나 공고가 돼서 질판위에서 자의적으로 의원에 따라서 위원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의적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이런 사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산안법상에 이제 건강관리 카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발급 대상 물질이 너무 적어요. 15개 물질밖에 안 돼 있고 우리나라 산안법상 특별관리 물질도 37개나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국제암연구소의 121종에 해당되는 1급 발암 물질까지 가는데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돼야 조기 발견도 되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하는 이 그 직업성암 이게 좀 많이 환기가 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개선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